만약 당신이 50살이 넘어서도 해질녘의 깊은 잠에 빠져든다면 고통은 결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은 무겁지만 인생의 황혼기를 지나고 있는 선배로서 꼭 들려줘야 할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의 고통을 지켜보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잠은 그저 피로를 푸는 휴식일 뿐이겠지만 중년을 넘어 노년에 접어든 우리에게 해질녘의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에 생기 대신 탁한 기운을 채워넣는 위험천만한 초대장과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해가 지평선 너머로 저물어가며 사물의 테두리가 흐릿해지는 그 시간, 저기 멀리서 다가오는 실루엣이 내가 기르던 개인지 나를 해치러 오는 늑대인지 분간할 수 없는 모호한 시간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시간을 음과 양이 교차하고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가장 얇아지는 때라고 여겼습니다. 사람의 몸도 우주의 일부이기에 이 시간대의 변화를 고스란히 봤습니다. 그런데 이 엄중한 시간에 정신을 놓고 깊은 잠에 빠져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성문의 빗장을 풀고 적군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몸 안에 전기가 넘쳐나서 언제 어디서 잠들어도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0살, 60살이 넘어가면 우리 몸의 방어막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에 따르면 해가 질 때의 기운은 하강하는 기운이며 소멸의 기운입니다. 이때 깊은 잠에 들면 우리 몸의 맑은 기운인 정기는 흩어지고 대지에 깔리는 차갑고 습한 음기, 즉 에너지의 찌꺼기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황혼역에 잠들었다가 깨어났을 때의 기분을 떠올려 보십시오. 개운하기는커녕 머리는 납덩이처럼 무겁고 마음은 알 수 없는 슬픔과 허망함에 짓눌려 본 적이 없으신지요? 저는 주변에서 나이 들어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늦은 오후 태양이 힘을 잃고 사라지는 그 시간에 까무러치듯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생리적 현상이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영적인 게으름이자 자신의 생명력을 스스로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그 시간에 잠드는 습관이 반복되면 인간의 존엄한 기운은 사라지고 오직 육체의 노쇠함만 도드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100세를 살아오며 제 몸으로 직접 겪고 수많은 지인의 삶을 관찰하며 얻은 결론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더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 때 우리는 잠들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응시하며 하루를 정리하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잠이라는 도피처로 숨어버리는 순간 당신은 어둠이 주는 우울한 에너지를 고스란히 흡수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모르는 이 무서운 진실을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품격이 결정합니다. 그 품격은 내가 어떤 시간에 깨어있고 어떤 기운을 내 몸에 담느냐에서 나옵니다. 해질녘에 스며드는 그 음산하고 탁한 에너지는 당신의 운명을 갉아먹고 당신의 가정을 적막하게 만듭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저녁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지, 왜 그 시간에 깊이 잠들면 안 되는지 이제 그 깊은 이유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평온한 노년을 원한다면, 그리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맑은 어른으로 남고 싶다면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남은 생을 지키는 생존의 지혜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만났던 친구들 중에는 참으로 총명하고 기세가 좋았던 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들의 노년을 곁에서 지켜보며 저는 한 가지 서글픈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중년을 지나며 삶의 활력을 잃고 유독 빨리 늙어버린 친구들은 대개 해질녘의 그 짧고도 깊은 잠을 이기지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낮에 조금 무리했으니 저녁 먹기 전에 한숨 자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반문하곤 했죠. 하지만 그것은 생리학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스스로를 갉아먹는 아주 위험한 착각이었습니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해질녘의 깊은 잠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우리 몸은 해가 지면 서서히 휴식을 준비하고 멜라토닌을 분비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환기에 강제로 깊은 수면 상태에 빠져들면 호르몬의 흐름이 뒤엉키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혈관이 약해지고 기혈의 순환이 더뎌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태양이 대지 아래로 내려가며 기온이 급격히 변하는 순간에 잠이 들면 혈액은 정체되고 뇌는 산소 부족 상태에 놓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황혼역에 잠들었다 깨어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핏기가 없고 누렇게 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휴식을 취한 안색이 아니라 생기가 빠져나간 자리에 죽은 기운이 고인 안색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기를 중시해 왔습니다. 기라는 것은 흘러야 생명력이 생기는데 정체되는 순간 독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에너지의 찌꺼기라고 부릅니다. 해질녘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입안이 까칠하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 안에서 배출되어야 할 노폐 기운이 잠이라는 굴레에 갇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시 내장기관으로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쌓이면 만성 피로가 되고 1년, 10년이 쌓이면 치매나 뇌혈관 질환처럼 되돌릴 수 없는 병의 씨앗이 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정신적인 침식입니다. 사람이 노년에 접어들면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소외감과 허무함이라는 그림자를 품게 됩니다. 그런데 해질녘에 잠이 들면 의식의 끈이 느슨해진 틈을 타 그 어두운 감정들이 폭포수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꿈속에서 옛날에 고생했던 기억, 먼저 떠나보낸 이들에 대한 그리움, 혹은 내가 입었던 상처들이 기괴하게 뒤섞여 나타납니다. 깨어났을 때 세상은 이미 어둠에 잠겨있고 집안은 적막합니다. 그 순간 느껴지는 그 지독한 고독감은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 삶의 의욕을 꺾어버립니다. 제가 아는 한 노교수는 퇴임 후 매일 오후 5시만 되면 거실 소파에서 깊은 잠에 들곤 했습니다. 그는 일어날 때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이 아침인지 밤인지 분간하지 못하며 심한 공황 상태를 겪었습니다. 정신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우리는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잠에 잡아먹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잠은 내일을 위한 충전이지만 노년의 황혼 수면은 오늘을 포기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육체는 정신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깨지면 담긴 물도 쏟아지기 마련입니다. 해질녘의 잠은 그 그릇에 미세한 금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몸이 고단하고 눈꺼풀이 무거울지라도 그 시간만큼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뇌를 지키고 나의 존엄을 지키는 길입니다. 무기력하게 잠에 취해 고개를 떨구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연민을 넘어선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이시킵니다. 나 스스로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남들도 나를 귀하게 대접하는 법입니다. 이 지독한 에너지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당신의 노년은 그저 저물어가는 태양처럼 쓰러질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위험한 잠에서 깨어나 어떻게 그 시간을 맑은 기운으로 채울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력을 그 짧은 낮잠의 유혹에 팔아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달콤한 휴식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기력을 앗아가는 소리 없는 도둑입니다. 우리는 흔히 삶을 가시적인 육체의 활동으로만 이해하려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 즉 업과 영적인 질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신살이 넘어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면 우리가 행하는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단순히 건강 문제를 넘어 나의 영혼과 운명의 결을 결정짓게 됩니다. 해질녘에 깊이 잠드는 습관이 왜 무서운지 이제는 그 영적인 의미와 인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정서 속에서 잠은 작은 죽음과 같습니다. 정신이 몸을 떠나 잠시 휴식을 취하는 상태지요. 그런데 해질녘이라는 시간은 앞서 말씀드렸듯 음기가 가장 강하게 치솟는 때입니다. 이 시간에 영혼이 몸의 통제를 벗어나 잠의 세계로 들어가면 외부의 탁한 기운과 뒤섞이기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위 눌림을 당하거나 흉측한 꿈을 꾸는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대낮도 아니고 깊은 밤도 아닌 바로 해가 뉘엿뉘엿 지는 그 애매한 시간입니다. 이때의 잠은 영혼을 맑게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후회와 원망, 그리고 아직 풀지 못한 업의 매듭들을 현실로 불러들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면 서럽고 외롭다고 말합니다. 자식들에게 서운하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기분이 든다고들 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깊이 함몰된 분들일수록 해질녘에 그 어두운 잠을 즐깁니다. 잠 속으로 도망치는 것이죠. 하지만 도망친 곳에 낙오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잠을 통해 내면의 어두운 에너지가 증폭됩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느끼는 그 지독한 허탈함과 자괴감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탁한 기운에 오염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쌓인 부정적인 에너지는 결국 내 표정을 어둡게 만들고 입에서는 가시 돋친 말이 나오게 하며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불행을 자초하는 나쁜 에너지의 순환입니다. 또한 가풍의 관점에서도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한 집안의 어른은 그 가정의 기둥이자 중심입니다. 어른이 해질녘에 무기력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은 집안 전체의 기운을 가라앉게 만듭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고 자식들이 일터에서 돌아오는 그 시간에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어둠 속에서 깊은 잠에 취해 있다면 그 집안에 무슨 생기가 돌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집안의 운세를 위축시키는 행위입니다. 조상들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어른이 깨어 있어야 집안의 복이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신을 맑게 유지하며 가족들을 맞이하는 그 자세가 바로 내 업을 맑게 닦고 후손들에게 좋은 기운을 물려주는 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 상처들이 응어리지면 업이 됩니다. 노년의 과제는 이 업을 녹여내고 평온한 마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혼의 깊은 잠은 이 응어리들을 녹이는 대신 단단하게 굳게 만듭니다.
무의식 속에서 과거의 아픔을 반복해서 되새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삶의 막바지에 다다른 분들을 많이 배웅했습니다. 평소 해질녘까지 정신을 맑게 유지하며 기도하거나 명상하던 분들은 떠나는 순간에도 평온한 빛을 뜹니다. 반면 무기력한 잠에 빠져 일상을 보내던 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혼탁한 의식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고독과 가난 그리고 육체의 고통이 당신을 괴롭힐지라도 절대 그 시간에 눈을 감아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고통의 에너지를 내 영혼 깊숙이 각인시키는 행위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해 가슴이 터질 것 같을 때일수록 더욱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깨어 있는 정신이 바로 당신의 업을 정화하는 불꽃이 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는 해가 있으면 반드시 뜨는 해가 있죠. 하지만 지는 해를 바라보며 깨어있는 사람만이 내일의 태양을 맞이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황혼의 어둠 속에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노년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가장 슬픈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험한 황혼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고 50살 이후의 삶을 평온과 번영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단순히 잠을 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떤 에너지로 채우느냐가 핵심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오며 실천해온 그리고 수많은 지혜로운 이들이 지켜온 구체적인 삶의 방식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해질녘의 환경을 바꾸는 일입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집안의 모든 조명을 밝게 켜십시오. 나이가 들면 검소함이 몸에 배어 전기값을 아끼려 어두컴컴하게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외부의 태양이 사라질 때 내 안의 태양과 집안의 인공적인 빛을 밝히는 것은 침체되는 음기를 물리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밝은 빛 아래서 책을 읽거나 가벼운 가사 노동을 하며 몸을 움직이십시오. 정적인 잠의 기운이 내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동적인 기운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서운한 감정을 반추하거나 자식 걱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황혼의 시간은 에너지가 증폭되는 특성이 있어 이때 품은 부정적인 생각은 독초처럼 빠르게 자라납니다. 대신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거나 무시당했다는 기분이 들 때는 그저 묵묵히 마당의 화초에 물을 주거나 거실을 닦으십시오. 비워진 그릇에 물을 채우듯 육체적인 움직임으로 잡념을 씻어내는 것이 노년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버려야 할 물건들도 점검해 보십시오. 방 한 구석에 쌓인 오래된 약봉지, 입지 않는 낡은 옷까지, 그리고 죽은 이의 유품 중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은 해질녘이 오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정체된 기운을 붙잡아 두어 당신을 잠의 굴레로 끌어당깁니다. 비워진 공간에는 맑은 공기가 소통하게 하고 창문을 열어 하루 동안 쌓인 탁한 공기를 내보내십시오. 언어의 습관도 바꾸어야 합니다. 힘들다, 죽고 싶다, 외롭다는 말은 해질녘에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 내리는 저주와 같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 참 감사한 인생이다. 라는 긍정의 학원을 나지막이 읊조려 보십시오. 당신의 귀가 듣고 당신의 뇌가 인식하는 이 맑은 언어들이 황혼의 에너지를 축복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만약 주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무시를 당했다면
그 화를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노년의 가장 품격 있는 복수는 대거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맑고 단아한 모습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해질녘에 정갈하게 세수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차 한 잔을 마시는 그 고요한 위엄이 당신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 전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권합니다. 땅의 기운을 밟으며 걷는 것은 흐트러진 기혈을 바로잡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붉게 물드는 하늘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나는 여전히 깨어있고 나의 생명력은 이 빛처럼 찬란하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십시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당신의 50대 이유를 바꿉니다. 잠이라는 도피처 대신 현실이라는 마당에서 당당하게 황혼을 맞이하십시오. 그렇게 깨어있는 시간들이 쌓일 때 당신의 노년은 추함이 아닌 원숙함으로 빈곤이 아닌 풍요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시간에 다다랐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해질녘의 잠을 경계하라고 거듭 강조한 이유는 단순히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생을 어떻게 매듭지을 것인가 하는 존엄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성취와 성장을 향한 질주였다면 50살 이후의 후반전은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남겨진 시간을 빛깔 있게 물들이는 정화의 시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생의 마지막 황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마주할 것은 내가 모은 재산이나 내가 올랐던 지위가 아닙니다. 내가 깨어있는 정신으로 얼마나 많은 순간을 진실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내 영혼을 얼마나 맑게 유지했는지가 유일한 성적표가 됩니다. 황혼역의 유혹적인 잠에 굴복하는 습관은 결국 내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혼미한 정신으로 떠나게 만드는 연습이 될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맑은 눈으로 세상을 응시하며 사랑하는 이들의 손을 잡고 따뜻한 작별 인사를 건넬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주름 없는 얼굴이 아니라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평온한 기운에서 나옵니다. 그 기운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남들이 무기력하게 소파에 기대어 잠의 늪으로 빠져들 때 홀로 깨어 등불을 밝히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며 자신의 내면을 가꾼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훈장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는 무게가 실리고 그의 미소는 주변에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는 힘을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는 그리고 여러분이 도달해야 할 진정한 노년의 모습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십니까? 혹은 사람들에게 잊혀질까봐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깨어 있으십시오. 당신의 정신이 맑고 기품이 있다면 자식들은 당신을 존경하며 따를 것이고 세상은 당신의 지혜를 구하러 발길을 멈출 것입니다. 고독은 물리적인 혼자가 아니라 정신적인 공허함에서 옵니다. 해질녘의 어둠을 잠으로 채우지 말고 깨달음과 감사로 채우십시오. 오늘 하루도 나에게 허락된 이 공기와 빛 그리고 소소한 인연들에 감사하며 마음의 촛불을 켜십시오. 1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온 이 늙은이의 간곡한 부탁을 잊지 마십시오.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를 때 그것을 당신의 생이 저무는 슬픈 징조로 보지 말고 당신의 영혼이 가장 화려하게 꽃피는 순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잠들지 마십시오. 깨어서 그 장엄한 풍경을 목격하십시오. 당신이 깨어있는 그 1분이 당신의 업을 녹이고
당신의 가문을 세우며 당신의 영혼을 영원한 평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창문을 열고 차가워진 저녁 공기를 들이마시며 당신의 살아있음을 느끼십시오. 어둠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빛을 더 돋보이게 하는 배경일 뿐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귀하고 여전히 할 일이 남아있으며 여전히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황혼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의 이 투박한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을 깨우는 작은 죽빗소리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앞날에 맑은 기운과 평온한 안식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저는 여기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부디 깨어있는 노년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